안녕하세요. 동명고 1학년 내신 경영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 국어강사 오준호입니다. 일단 2021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이제 1학기 시험은 전부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특히 동명 학생들은 여러모로 이제 굉장히 폭풍의 1학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는 조금 충격이 덜했을 텐데 중간고사에서 받은 충격이 마저 헤어나오기도 전에 기말고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보고 있는 동명 친구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신사고 민입니다. 그리고 총평 보시면 중간고사와 문항 개수가 유사하게 26문항, 중간고사 때는 27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한 문항 줄어들었습니다.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6문항. 역시 동명요고는 항상 특징이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쵸? 그래서 항상 동명요고의 문제는 서술형 6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한테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문항수를 보시면요, 26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30개 초반 정도가 평균 수준이에요. 30개 중후반이면 많다고 표현을 하고요, 문항수가. 20개 후반이면 굉장히 적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항수가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끼치나요, 선생님? 하고 물어본다면 문항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문항수가 이제 적거나 많은 게 문제풀이 시간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수가 적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 문제를 푸는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영향은 문항수에 따라서 배점이 갈라지잖아요. 왜냐면 문제수가 50개든 10개든 배점은 100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시면 문제수가 50개면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요, 100점을 만들려면. 근데 10개면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그래서 동명요고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26문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점이 높아요. 뭐 4점짜리도 있고요. 3점대 중후반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 3개만 틀려도 원점수가 80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제 다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다른 고등학교는 문항수가 30개 후반대거든요. 그래서 한 4개, 5개 틀려도 90점대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명요고는 3개만 틀려도 80점대로 점수가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했을 때의 리스크가 엄청 큰 편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시험에 접근이 필요하냐? 부단한 서술형 쓰기 연습. 쓰기 연습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실수할 확률도 높습니다. 점수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수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문법 문제 여러 번 검토하기. 그쵸? 제재적인 특징, 출제된 제재적인 특징은요, 프린트물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동명요고는. 프린트물. 그래서 학원 수업에서 오셔서 선생님의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린트물을 주고 그 프린트물로 수업하는 학교 수업을 정말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제된 그럼 제재를 살펴볼게요. 영역. 여기 보시면 역시 눈에 띄죠? 시조 프린트물, 추가 프린트물, 교과서는 뭐 프린트물 시 2개, 그쵸? 문법도 쌤이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문법에도 교과서 문법과 프린트로만 준 문법이 섞여 있어요. 정말 프린트가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보시면 갈래 부분 측면에서는 대체로 골고루 나오긴 했지만 개수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개수 문제 개수, 문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문법이 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위도 많고 음변동, 품사, 문장 성분 많은 범위에서 문법의 많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이 진짜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법이 좀 중요하긴 했지만 이거는 시조 문제고 굉장히 앞번호에 속하는데 왜 가져왔냐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이 문제 정답을 먼저 말씀을 일단 드리면 미리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4번의 선택지 분석을 좀 해보면, 선지 분석을 해보면 라마에 비해 다바의 작품이 길이가 길어진 것은 시조문학이 본격적인 산문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도기는 뭐 그런 거죠.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걸 과도기라 그러잖아요. 형태라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지문 한계상 작품 자체는 뺐지만 말씀을 드리면 라마는 평시조예요. 평시조. 그리고 다바는 사설시조였습니다. 사설시조. 평시조와 사설시조. 근데 선생님이 수업 때 평시조와 사설시조에 대해서 그 형태적 차이를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평시조는 시조의 그런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형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시적인 형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형시적 형태를 잘 지키고 있는 반면에 사설시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체로 중장이 두구 이상 길어진 형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형시적인 율격을 파괴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산문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측면이 있죠? 선생님, 사설시조 산문성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문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했는데 왜 틀렸다고, 왜 4번이 틀린다입니까? 왜? 당연히 틀리죠. 왜 당연히 틀리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문이랑 산문성은 다릅니다. 산문과 산문성은 달라요. 여러분, 산문은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문학에서는 갈래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 산문성은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산문은 산문성이 있죠. 산문인데 산문성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성질이기 때문에 모든 산문성을 가진 게 산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산문성을 가진 운문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을 흔히,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그 장르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만 나누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 산문성과 운문, 산문이라는 구별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산문성을 가진 운문도 가능해요. 반대로 운문적인 성질을 가진 산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성질이에요. 그쵸? 산문성 운문, 운문성 산문.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말씀드린 판소리계 소설들이 운문적인 문체를 가진 산문에 속하잖아요.
산문속과 산문성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면 사설시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산문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산문성이 있는 운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산문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거를 맞다고 보시면 아주 문제가 생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산문성, 운문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실 때 자기가 개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꼭 아셔야 돼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내가. 오개념이 없는가, 혼동하고 있는 개념이 없는가, 이런 거. 개념 공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국어는. 서술형 1번. 서술형 쓰기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쓰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서술형 쓰기예요. 왜냐면 일단 조건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드린 제재 이용 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건지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가작품은 평시조 중에 황진이가 쓴 동지딸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조인데요. 여기서 초장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같이.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버혀내다는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지딸 기나긴 밤의 허리를 칼로 베어낸 거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죠, 밤은. 시간을 베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걸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거를 쌤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기에 중심 제재를 골라라, 제재를 이용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라, 그것 통해서 정설을 얘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보시면 중심 제재가 무엇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제재는 뭐겠어요? 밤이죠. 중심 제재는 특성 뭐예요? 이제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어떻게 이용했는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정서. 지금 보니까 동지딸 기나긴 허리를 베어내서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오른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엔 굽이굽이 펴리라,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이게 이 작품의, 이 서술형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밤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베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함으로써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정도로 쓰시면 좋겠죠? 한다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제재도 있고요. 그 중심 제재의 특성이 있고요.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풀어서 냈고요. 정서 얘기했고요. 전체 한 문장이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통해서 요게 다 있어야 점수를 안 깎겠다라는 그런 채점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한 문장으로 써야 점수 조금 깎이는 것도 방지하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부단한 서술형 쓰기가 되셔야 한다. 서술형 6번 이것도 좀 왜 어려웠냐면 역시 문장 3개를 시험 시간에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문장 성분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자릿수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릿수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릿수가 뭐냐? 이 자릿수는요, 여러분, 우리 이 서술어가 쉽게 말하면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기본 문장의 구성은 주어 서술어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자릿수부터 시작이죠. 주어 한 개짜리. 그쵸?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반짝이는 보석과 같다. 같다는 너무 당연히 서술어일 겁니다. 서술어. 그쵸?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사랑은 주어예요. 주. 그리고 보시면 사랑은 같다. 뭐와? 보석과. 그쵸? 보석과. 그러니까 보석과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보세요. 누군가가 야 사랑은 같아. 그러면은 뭐랑? 그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석도 뺄 수 없는 문장 성분이다.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한 문장 성분이면서 뺄 수 없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서술어랑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대체로 용언을 수식해주는 놈 부사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부사어 중에 뺄 수 없는 부사어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필부. 그리고 여러분 반짝이는 누굴 꾸며줘요? 보석을 꾸며주죠. 명사 꾸며주는 녀석 관형어. 주어, 관형어, 필석부사어, 서술어. 그리고 자릿수는 몇 개냐? 자릿수는 몇 개냐? 사랑은이랑 보석은 필요해요. 꼭. 근데 반짝이는 딱히 필요 없죠. 왜? 사랑은 보석과 같다 해도 말 되잖아요. 물론 반짝이는이라는 그런 관형어를 넣어주면 더 문장이 구체적으로 되긴 하지만 없다고 해서 문장을 못 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만 세야 되니까 하나, 두 개.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역시 여기도 되었다죠. 되었다.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는 주어.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쌤이 문장 성분 분석하는 건 보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선생님 문장 성분 보면 무턱대고 왼쪽부터 문장 분석합니까? 아니죠. 지금 보니까 문장 성분 분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어 서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이 꼭 필요한 걸 알아.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부터 일단 찾기 쉬운 거부터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앞쪽부터 문장 성분 분석하시잖아요?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문장, 여기서 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문장은 읽을 때는 왼쪽부터 읽지만 분석할 때는 왼쪽부터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직원이 되었다. 그는 되었다만 하면 말 안 되죠? 직원이까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되다잖아요. 되다 아니다 서술어하고만 결합하는 게 뭐라 그랬어? 보어. 얘는 보어가 되겠죠. 보어.
그치? 그리고 여기 보세요. 회사의 직원, 회사의 직원, 직원을 회사가 꾸며주죠. 위에 있는 보석처럼 직원 명사잖아요. 관용어. 그리고 새로운 회사, 회사 또 꾸며주죠. 관용어. 주, 관관, 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관용어, 관역어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직원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문장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얘도 역시 몇 자리? 2자리입니다. 요거. 마지막. 삼으셨다. 서술어. 아버지께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주어져. 누구를? 수를 뭘로 삼으셨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문장 성분 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뺐을 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수를 삼으셨다. 이상하죠? 아버지께서는 사위로 삼으셨다 하면 누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황상 수를과 사위로는 둘 다 필요한 문장 성분입니다. 꼭 필요한. 그래서 수를은 늘이 있으니까 목적어고요. 그러면 사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 필수적 부사어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 세면 얘네 셋 다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3자리 서술. 쉽지가 않죠. 분석도 쉽지가 않고 세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방향 재원을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쓰기 제발 좀 꼭 연습 미리미리 해두세요.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워크북 드리잖아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서술형 쓰기 부단하게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문법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되게 좋은 기간이에요. 지금이 여름방학이니까 이 기간에 문법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5개념 진짜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산문성과 산문, 운문성과 운문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미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볼 쯤에는 다 이제 방학 기간에 보시게 될 거예요. 영상을. 여름방학,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학기의 시험을 더 위해서 문법 공부, 5개념 잡기, 그리고 서술형 쓰기 연습 미리미리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